이제 녹화 시작. 알파카 얘기는 그만해야지. 알파카에 자 볼게요.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어서 아니 어려운 내용이라기보다는 엄청 중요한 내용인데 미분계에서 도함수라고 이게 보면 맨 위에 그렇게 써 있죠. 01하고 미분계에서 도함수 맨 위에 타이틀에 진짜 중요한 내용, 진짜 중요해. 처음 배우는 사람에게는 또는 선행을 한 번, 두 번 했던 사람에게 미분계수가 뭐냐, 도함수가 뭐냐 그랬을 때 대답을 잘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최소 미분계수랑 도함수가 뭔지는 알아야 되고 쟤네들이 당연히 제일 중요하고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이 단어예요. 일단 볼게요. 미분이 뭔지.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출렁출렁 거리고 있어요. 그럼 뭔가 변하고 있어요.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뭐가 변하냐라고 얘기하면 높이가 변한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높이. 왜 높이가 변한다고 표현하냐면 함수라는 게 x가 들어서 y가 나오고 x가 들어서 y가 나오고 x가 들어서 y가 나와서 결과. 그러니까 이 함수가 예를 들어 이렇게 생겼다. 여기 뭘 넣으면 이렇게 땡그랑 하고 나오잖아요. 들어가는 게 x고 나오는 걸 y라고 우리가 임의적으로 정해놓고 뭘 1을 넣으면 3이 나오고 2를 넣으면 5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이쪽이 결과예요. 결과. 결과라는 건 값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값, 함수값, 극한값, 무슨 값. 물론 이제 x값도 값이지만 기본적으로 특별한 말이 없으면 뭐 최대값, 최소값 다 y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함수의 최대값이 뭐냐? 그러면 이 함수의 높이 중에 제일 높은 게 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y값을 얘기하는데 높이가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변화하는 거 말고 지금 궁금한 건 변화하는 정도가 궁금해서 이거에 대한 체계를 이제 누군가 잡았겠죠? 잡은 거예요. 그래서 변화하는 정도인데 이게 y만 많이 늘었다고 제대로 는 게 아니라 x가 느는 동안 y가 얼마 늘었느냐를 따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거를 변화하는 정도를 변화율이라는 단어로 쓰고 이 델타 x랑 델타 y를 쓰는 데 들어본 적 있나요? 델타 x, 델타 y? 델타 x가 x의 변화량이고 y가 이 델타 y가 y의 변화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변화하는 양. 그리고 얘네들을 분수로 썼어요. 분수로 썼다라는 건 분수는 비율. 그래서 변화율이라는 단어가 이제 중요하고 변화율은 그러니까 함수가 변하는데 어느 정도 변하느냐를 밑에다가 x의 변하는 정도와 위에다가 y의 변하는 정도를 비율로 나타내서 변화율이라고 누군가 정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얘는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변화율이에요. 기울기. 여기서부터 여기잖아, 여기서부터 여기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가 똑같아요. 기울기는 직선은 계속 똑바로 가니까 변화하는 정도가 매번 똑같아요. 그때 우리는 이름을 기울기라고 했어요.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던. 그리고 직선이 아니고 곡선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나 변했냐 그러면 x가 이만큼 갖고 y가 이만큼 변했을 때 이 변화율은 이렇게 변한 건데 실제로는 어쨌든 급하게 올라갔다 어쨌든 내려가다 올라가는데 어쨌든 여기랑 계산하면 평균 변화율로 계산이 돼요. 예를 들어 내가 100m를 10초에 뛰는데 100m를 10초에 뛰면 10m per sec인가요? 속력이? 그렇게 되겠죠? 100m, 10m. 근데 뛸 때 어떻게 뛰냐면 시작하자마자 10m, 10, 10, 10, 10, 10, 10, 10, 10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0, 2, 3, 4, 5, 18, 9, 10, 11, 12, 12, 12, 12, 12, 힘 떨어져서 8, 8, 8, 9, 9, 9, 뭐 다시 힘내서 11, 11, 11, 11, 10, 10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속력이 계속 10은 아니고 이때 10초 동안 그냥 움직인 거리를 통으로 계산하면 속력을 계산할 때 평균 속력이라고 해요. 평균 속력. 사실 아마 이 내용이 어렵지 않은 내용이라 이제 시작했거든요.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평균 변화율이라고 부른다가 이 단어가 엄청 중요한 단어예요. 여기 있는 미분계에서 도함수에 맞먹는 평균 변화율. 평균 변화율은 x의 변화량과 y의 변화량인데 곡선이 있을 때 두 지점에서 총 x의 변화량과 총 y의 변화량을 분수로 넣는 변화율의 종류 크게 두 가지 기울기, 평균 변화율. 그래서 평균 변화를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로 넘어갈 건데 이거 말고도 수도 없이 많이 표현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함수가 이렇게 뜰 때 여기가 a, fa 여기가 x, fx라는 두 점이 있어요. 평균 변화를 뭐라고 인정할 거냐면 두 점의 기울기라고 부를게요. 이거는 두 점의 기울기라는 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걸 기하적 표현, 기하적 의미, 기하학적 의미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쨌든 여기랑 여기랑 이 두 점에 대해서 제가 평균 변화를 구해 볼 건데 그럼 실제로는 이 두 점을 연결한 기울기가 돼요. 기울기라고 표현한 건 기울기를 어렸을 때 먼저 배워서 그냥 익숙하니까 기울기라고 표현할게요. 그래서 기울기를 구할 건데 두 점을 먼저 등장시킬게요. 두 점, a, fa, x, fx가 돼요. 요렇게 설정한다면 그리고 기울기를 구할 건데 기울기는 x의 변화량이니까 여기서 요거 뺄게요. 요 차이는 여기서 요거 빼면 되죠.
위에도 함수값 fx에서 fa를 뺐어요. 이 모양이 굉장히 중요한 모양이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걸 평균 변화율이라고 해요. 평균 변화율. 엄청 중요한 거예요. 평균 변화율. 그리고 이제 원하는 거는 순간적인 변화율. 어느 지점에서 좀 일시적으로 어떻게 변하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아까 100m를 10초에 막 뛰고 있어요. 막 뛰는데 평균 속력은 뭐 10m/s다. 그런데 내가 힘이 가장 좋을 때, 가장 빠를 때가 속도도 충분히 붙었을 때가 3초일 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3초일 때 내 속도가 궁금한 거죠. 근데 제일 빠를 때는 어느 정도일까? 하고 3초일 때 속도를 구하고 싶어요. 아니면 속력을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3초일 때 위치랑 4초일 때 위치를 정밀하게 재서 1초 동안 움직였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1초 동안 12m를 움직였어요. 만약에 1초 동안 12m. 엄청 빠른 거죠. 제 얘기가 아니라 그냥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어쨌든 1초 동안 12m 움직이면 12m/s죠. 속력이. 근데 3초와 4초 사이 말고 진짜 3초에 가깝게. 그러면 3초일 때 위치를 정확하게 되고 3.1초. 그러니까 0.1초 차이인 거죠. 그때 위치를 재보면 0.1초 동안 어쨌든 가만히 있진 않았잖아요. 움직이긴 했을 거다. 조금 움직였겠죠. 그걸 정확하게 재서 분수로 딱 놓으면 계산이 돼요. 예를 들면 0.1초 동안 1.3m를 갔어요. 그러면 13m/s인 거죠. 속력이.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더 정밀하게 하고 싶으면 13초일 때랑 13.00000001초일 때 위치를 재요. 그러면 시간이 0.00001초 지났으니까 거의 안 움직였겠죠. 하지만 움직였을걸요? 조금이라도? 그걸 정확하게 해서 이렇게 위아래로 놓으면 13초의 속력의 순간적인 속력을 우리가 계산하는 것처럼 볼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뭐 할 거냐? 타겟을 여기다 잡아서 A라는 곳에서 순간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변화율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하면 우리가 여기다가 리미트 X를 A로 보내버리면 돼요. X를 A로 보낸다는 건 아주 한없이 가깝게 보낸다는 건데,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 X가 요만큼, 요 정도 딸려오면 이렇게 기울기가 된 다음에 X가 더 가까워지면 이렇게 기울기가 됐다가 더 가까워지면 이렇게 기울기가 되고 더 가까워지면 더 가까워지면 더 가까워지면 마치 여기 마치 한 점에서의 기울기처럼 보여요. 그걸 우리가 순간 변화율이라고 얘를 부를 거고, 의미적으로 봤을 때는 한 점의 함이 아니라 한 점의 기울기 또는 한 점에서 이거 뭐 다음 단어부터 쓰고 있죠? 기울기를 쓰고 싶었는데 기울기 또는 한 점의 접선의 기울기가 돼요. 접선. 마치 여기서 접하는 것처럼 이 곡선에서 두 점이면 우리가 이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프가. 그게 아니라 너무 가까워져서 마치 두 점이 한 점 쪽으로, 한 명이 한 점 쪽으로 이렇게 가까워져서 여기서의 순간적인 기울기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처럼 보이고 우리는 얘를 기호로 이렇게 쓸 거예요. F'A. A라는 곳에서의 순간적인 기울기. 그리고 얘를 이제 이름을 순간 변화율이라고 불러도 되지만 거의 대부분 이름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미분계수라고 부를 거예요. 미분계수. 두 번째. 여기 보면 똑같은데 조금 다르겠어요. 여기를 우리가 A라고 하고 A, FA. 여기는 A 플러스 H, FA 플러스 H라고 설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점을 보면 A, FA라는 점과 A 플러스 H, FA 플러스 H, X를 좌표로 이렇게 설정을 했어요. 이렇게 하고 평균 변화율을 보여볼게요. 평균 변화율은 X의 변화량, 여기서 이거 빼면 H가 되죠. 그러니까 이 형태와 이 형태의 가장 큰 차이는 얘는 분모를 그냥 하나로 놓은 거예요. 한 개 문자로. 그리고 얘가 정확하게 뭐랑 똑같은 말이냐면 델타 X랑 똑같은 말이에요. 얘가 X의 변화량을 미지수로 놓은 거예요. 그리고 요 위에는 당연히 여기서 이거 빼겠죠. 함수값에서 함수값 빼는데 F 안에 있는 것끼리 뺄 수는 없어요. 이건 그냥 이렇게 쓸 수밖에 없어요. 가로 안에끼리 연산되고 이런 거 아예 없어요. 이렇게 만들었고 얘는 평균 변화율이 됐죠.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리미트 H를 뭘로 보낼 거냐면 0으로 보낼 거예요. H를 0으로 보내면 얘네들의 차이가 H인데 그게 점점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얘가 A에 가까워질 거니까 스물해서 방금 일어났던 상황과 똑같이 A, FA에서의 순간적인 접선의 기울기가 될 거예요. 변화율이 될 거예요.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여기다 이걸 붙이고 이걸 순간 변화율 이로 이름이 바뀌고 그리고 이걸 기호로는 뭐라고 쓸 거냐? A라는 곳에서의
이 함수가 a라는 곳이 x라는 곳인데 거기서의 순간적인 변화율 또는 순간적인 접선의 기울기라고 하고 이름은 뭐라고 붙일 거냐면 미분계수라고 할 거예요. 그럼 저기 쓴 거랑 이거랑 쓴 거랑 똑같은 거라고 보면 돼요. 그냥 표현을 다르게 할 뿐. 얘네뿐만 아니라 수도 없이 많은 것을 만들 수 있는데 중요한 얘기 할게요. 중요한 얘기. 미분계수가 뭐냐 그러면 일단 첫 번째는 밑에 x의 변화랑 위에 y의 변화랑이 서로 완벽하게 매치가 돼야 돼요. 비슷한 거 말고 정확하게 이때 x랑 예를 들면 여기 x 똑같고 여기 a 똑같고 이 친구는 x가 들어왔을 때 함수값이고 얘는 a가 들어왔을 때 함수값이니까 얘는 y 값들이에요. y 값의 차이, x 값의 차이. 그러니까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이 돼야 일단 기본적으로 변화율이 되는 거고 평균 변화율이 무조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극한을 붙여서 어떤 상황을 만들 거냐? 0분의 0꼴을 만들 거예요. 0분의 0꼴. 미적분에서 배웠던 극한이 거의 다 아니라 전원 다 0분의 0꼴이죠. x분의 sin x. 했죠? 1인 거. x분의 2의 x 마이너스 1 이런 것들 극한 전부 0분의 0꼴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뭐 0분의 0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막 배웠잖아요. 근데 어지간하면 이제 어느 시점부터는 전부 0분의 0꼴이고 0분의 0꼴은 또 전부 미분계수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건 나중에 또 얘기할 거고 어쨌든 엄청 중요한 단어는 이런 애들이 미분계수고 그거보다 지금 더 의미적으로 강조를 많이 했던 건 평균 변화율이에요. 평균 변화율. 평균 변화율. 별표 하나 더. 한 줄씩 더. 너무 중요하다. 평균 변화율이. 저 형태를 맞춰놓고 극한을 벌여서 0분의 0꼴이 되면 순간적으로 어디선가의 기울기가 된다. 그 어디선가의 x 여기다 써주고 기호는 프라임. 그리고 여기 있는 거 그래서 AAA를 XXX로 바꿔놨어요. 이렇게 만들면 이때 A라는 건 그냥 특정한 어떤 숫자를 얘기하고 상수를 얘기하고 그러니까 A라는 곳에서의 기울기라면 지금 저 A를 X로 바꿨다는 건데 단지 A라는 문자를 X로 바꿨다가 아니라 X라는 변수로 바꿨다. 그럼 변수가 되면서 이것은 계산을 했을 때 맞췄을 때 X가 남아있을 거예요. 그래서 X에 대한 식이 되고 X에 대한 식이기 때문에 얘를 우리는 함수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이 녀석은 이름이 도함수. 이름은 우리가 정한 게 아니니까 도함수라고 익혀주면 되고 지금 쓴 이 식을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하죠? 땡땡땡이 땡땡. 지금 이 식을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엄청 중요한. 아마 사인, 코사인, 그 다음에 뭐 EX 다 미분할 때 이걸로 했을걸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것의 이름 정도는 알아야겠죠. 이것의 이름은 네, 도함수의 정의. 네, 별로 기억이 안 남겠지만 엄청 중요한 단어다. 도함수의 정의는 무조건 알아야 돼요. 이 자체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할 거니까. 밑에 보면 미분법이란 말이 있는데 이건 미분하는 방법인데 이걸 모르지는 잘 않으실 것 같아요. 이미 이거는 진짜 초등학생한테 가르쳐도 어지간하면 하거든요. 아닌가? 중학교 1, 2학년한테 시켜도 진짜 다 해요. 왜냐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미분법. 우리가 법이라는 단어가 써 있으면 그냥 방법이고 개념이 아니에요. 방법이라 뭐 개념에 포함되겠지만 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그냥 외우시오예요. 축약해놓은 공식이다. 근데 이제 fx가 n승 있다. n차. 다음 함수에 보면 n차 항인태 있겠죠. 그러면 미분하면 n이 앞으로 내려서 곱해지고 차수가 하나 떨어진다. 요거는 은영님 당연히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신가요? 외우세요. 와가 아니라 외우세요 이제. n이 내려와서 n-1차가 된다. 초등학교 얘기는 잊어버리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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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반대를 해야죠 이제. 그래도 괜찮아요. 그게 뭐 크게 문제는 없어요. 따로 해도 헷갈리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C는 상수예요. X가 아닌 거 미분하면 0되고 더하기나 빼기 같은 거 미분하면 각자 미분해 주면 돼요. 이게 적분에선 반대로 돼서 자 따로따로 그러니까 한 번에 있는 거 적분하라 그러면 따로따로 적분하면 되고 그 다음에 곱해져 있는 건 그 유명한 곱의 미분법이죠. 여러분들이 배웠던 여러 가지 미분법 중에 첫 번째 거예요. 곱의 미분법까지가 수트에서 배우고 그 다음에 몫의 미분법, 뭐 합성 미분법, 매개변수 미분법, 뭐 이런 이름, 음함수의 미분법 이런 여러 가지 종류 중에 얘만 일단 수트 안으로 기어 들어왔어요. 그래서 곱의 미분법 일단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그 다음에 요거는 교과과정상에서 이제 fx 제곱에 미분하면 2가 내려오고 fx의 1차가 된 다음에 요 안에 fx의 도함수를 다시 풀어주는데 합성함수 미분법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수투를 처음 배우는 사람이 아니라 미적분을 한 사람은 합성함수 미분법이라고 생각을 해도 좋아요. 단 여기서는 그렇게 증명하지는 않을 거고 다른 방식으로도 보여드릴 거예요. 얘네들을 활용해서 예를 들어 fx가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이다. 그럼 미분하면 2x 더하기 2가 될 거예요. 할 수 있나요? 자, 이거 미분하는 거. 원장님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나요? 좋아요. 그럼 이제 왜 이렇게 되는지를 이 도함수의 정의로 해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분한다. 중요한 얘기 빼먹었구나. 미분한다라는 건 뭐냐면 도함수 구하라예요. 우리한테 야, 이거 좀 미분 좀 해줘. 그러면 뭐라고 알아들었냐? 도함수 좀 써줘. 이 함수의 도함수를 써줘. 그래서 도함수, 이거의 도함수가 이제 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방법을 이렇게 외워서 누구나 다 이렇게 하겠지만 왜 이렇게 되는지를 보면 전부 저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f'(x는) 도함수의 정의가 리미트 h가 0으로 가고 h분의 fx 플러스 h 저 한 번 더 쓰고 있는 거예요. 그냥 fx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거를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x 플러스 h를 여기다 넣으면 여기다 넣으니까 전개를 해버릴까요? 2x h 더하기 h제곱 더하기 2 x 플러스 h 더하기 전개한다 그래놓고선 전개할게요. 2x 더하기 2h 더하기 3 여기까지가 얘예요. 요만큼이 제가 여기다가 x 플러스 h에서 이걸 이렇게 쓴 거고 이제 빼기 fx니까 빼기 x제곱 빼기 2x 빼기 3 요 fx를 빼기 그럼 얘랑 지워지고 얘랑 지워지고 얘랑 지워져요. 그럼 남는 것만 다시 쭉 써보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2xh 더하기 h제곱 더하기 2h만 남고 h라는 변수가 지금 0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어디서 나왔냐면 도함수의 정의에서 왔으니까 외워야 되고 그럼 h가 0으로 가면 0분의 0꼴이죠. 0분의 0꼴인데 h가 너무 티나게 보여요. 그러니까 서로 약분할 수 있겠어요. 그럼 약분하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2x 더하기 h 더하기 2가 돼요. 까고 하면 이렇게 남겠죠. 마지막 h를 0으로 보내면 얘가 2x 플러스 2가 돼요. 전부 이렇게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모든 미분법이 다 정리가 된 거고 이건 우리 선배님들이 그냥 우리를 위해서 아니면 이제 누적돼서 이렇게 외우면 좋겠습니다 라고 외웠지만 이걸로 전부 다 정의를 하고 해요. 그래서 원래 같으면 이런 거를 전부 시험을 보고 테스트 보고 다 외우게 시키는데 지금 우리는 이미 미적분까지 미적분의 미적분 미분까지 해버렸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겠죠. 2x 적분하면 2x 미분하면 2x 되는 것도 증명을 했죠. 2x 이거 이제 미적분 거지만 이것도 한번 똑같이 해볼게요. 2의 x다. 그럼 얘는 미분하면 2x가 되는 건 다 알고 있죠. 왜 이렇게 되는지도 알고 있나요? 증명했죠. 똑같이 도함수의 정의를 쓰면 되는 거고 도함수의 정의로 뭐 예를 들면 c다. 함수를 좀 바꿔볼게요. 색깔을 바꿔서 요거 c라고 해보면 요게 이제 c라면 미분하면 0이 되죠. 왜 그러냐? 얘가 c고 얘도 c예요. c라는 건 우리가 함수 이름으로는 상수함수라고 그래요. 상수함수. x에 네가 아무거나 넣어도 c가 된다. 이게 들어가도 c고 c니까 위에서 c 빼기 c니까 0이 돼요. 그래서 h분의 0인데 h가 0에 가까워지니까 이건 0에 가까워지고 얘는 진짜 0이거든요. 왜냐면 똑같은 값을 뺐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논란의 여지 없이 0. 0분의 0꼴이 아니에요. 위 진짜 0이고 이건 0에 가까워지는 거니까 0 되고 말고 여기 다 똑같이 증명할 수 있고 요 정도가 조금 중요해서 요 정도만 해보면 요것도 혹시 예전에 도함수 정의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정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고배분법? 몫은 했죠? 고배분법? 그러니까 도함수의 정의로 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왜냐면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그냥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이거랑 관련돼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fx 곱하기 gx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럼 이 함수를 미분해 볼게요. 그럼 도함수의 정의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여기다가 우리가 x 플러스 h를 어떤 함수를 미분하고 싶으면 그 함수에 x 플러스 h를 넣을 거예요. 그럼 이 함수에 x 플러스 h를 넣으면 두 군데 넣어야 되니까 f x 플러스 h gx 플러스 h가 되고 그 다음 원래 함수를 빼면 돼요. 이렇게 빼면 돼요. 지금 이게 도함수의 정의로 요걸 이렇게 쓴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될까요? 이해되나요? 이해되나요? 그리고 무슨 짓을 할 거냐면 모양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이 친구를 보면서 아 이거를 x 플러스 hb 이 모양을 만들어 보고 싶은데 라는 생각에 여기다가 뭘 붙일 거냐면 요 뒤에 이 친구 요 gx 플러스 h를 붙은 채로 여기다가 빼기 fx gx 플러스 h를 붙일 거예요. 그리고 얘는 여기는 없는 거니까 비슷하지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플러스 fx gx 플러스 h를 이렇게 붙일 거예요. 그리고 원래 있던 마이너스 fx gx를 이렇게 써주고 윗줄에서 밑줄로 내려올 때 여기 노란색 부분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여기랑 여기랑 똑같이 맞춰버리면 이걸로 묶어버리면 뒤로 인수분해하면 얘 빼기 얘 그리고 밑에 h 그러니까 이 모양 얘 빼기 얘 빼기 h가 보여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걸 뚝 잘라서 따로따로 쓰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자 g 목표대로 gx 플러스 h를 이렇게 뒤로 인수로 묶었어요. 공통인수. 남는 게 fx 플러스 h 빼기 fx 더하기를 따로 쓸게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이 부분도 보면 fx가 맞춰져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 fx를 빼고 h분의 남는 거 gx 플러스 h 빼기 gx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극한을 보내면 얘가 우리의 계획대로 f'x가 되고 도함수니까 저쪽에 있는 그다음 얘는 h가 0으로 가면 gx가 되고 여기도 자 h를 0으로 가요. h 그럼 fx는 그냥 멀뚱멀뚱 fx가 되고 변수가 아니니까 h가 0으로 가면 이 친구가 g'x가 돼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데 그 도함수의 정의로 고배비법 하는 게 쉬운 건 아니지만 이런 느낌의 거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많은 문제들이 형성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꼭 이거는 알고 있어야 돼요. 하실 수도 있어야 되고 원래 이걸 막 외우게 시키고 하는데 분명히 예전에 이 고배민법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는 거. 여기도 이 친구도 원래 합성 미분법이긴 한데 이렇게 할 수 있죠. fx 요것도 할게요. 요것도 그냥 요걸 이용해서 해볼게요. 쟤까지 하고 그 다음에 유형풀이만 쭉 나가면 돼서 유형풀이만 하면 돼서 자 fx의 제곱이라는 함수를 미분해 볼 거예요. 그러면 도함수를 구하라는 얘기니까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플러스 h의 제곱이고 빼기 fx의 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생긴 함수에 x 플러스 h를 한번 넣고 원래 함수를 빼서 h로 나눈 다음 리미트 h를 0으로 보내면 돼요. 근데 여기가 제곱 빼기니까 합차로 바꾸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플러스 합차 아이고 이렇게 곱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합차로 인수분해를 했어요. 앞에 거 뒤에 거. 그리고 h는 여기보다는 이쪽으로 조금 옮겨 놓을게요. 어디 써도 되지만 이렇게. 그래서 이제 h가 0으로 가면 이 친구는 우리가 잘 아는 f'x가 되었고 이 친구는 h가 0으로 가니까 이게 fx 가까워져서 fx가 두 개니까 이 fx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공식도 공식이지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야 돼요. 도함수의 정의는 아주 중요하다. 그냥 의미적으로 중요하다. 처음 공부할 때 똑바로 공부해야 되니까 중요하다 수준이 아니에요. 뒤에 보면 이런 걸 이용하는 문제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제 문제를 보면서 할 건데 마플 시너지 첫 번째 부분 보면 역시 제일 중요한 게 유형 1에 보면 맨 위에 미분계수와 도함수가 중요하다고 했지만 첫 번째는 누가 나왔냐면 아니라 다를까 평균 변화율이 나왔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394 해볼게요. 풀어봅시다. 394.
자, 볼게요. 평균 변화율이 13이래요. x가 a에서 a 플러스 2까지 변해요. 그래서 평균 변화율은 x의 변화량 a 플러스 2에서 a를 빼주고 그때 함수 값들 이게 이제 y의 변화량이 되겠죠. a를 두 번 쓰 이거 지워지니까 그냥 2분의가 되는 거죠. 뒤에가 13이다. 그럼 넘어가면 26이 되고 fa 플러스 1은 좀 귀찮지만 어쩔 수 없이 넣어야 돼요. 그래서 2배 a 플러스 2의 제곱이니까 a 제곱 더하기 4a 더하기 4에서 빼기가 아니라 더하기 a 플러스 2. 이가 이만큼 쓴 게 얘고고 fa는 마이너스 2 a 제곱 마이너스 a 이렇게 돼요. 마이너스 a 지워지고 전개하면 2a 제곱이 지워지니까 남는 건 곱해서 8a 더하기 8 더하기 2. 이 값이 2가 넘어가서 26. 그래서 8a는 얘가 10이니까 서로 까지면 16. 그래서 a는 2가 돼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나중에는 우리가 이런 작업을 많이 안 하겠지만 어쨌든 평균 변화율의 단어가 나왔을 때 아무 지체 없이 쭉 써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요. 400번 해볼게요. 400번. 우리 극한 때 했던 비슷한 거라서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항상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네. 사실 그렇게 하라고 할 거예요. 이제 이 문제가 끝나면. 일단은 네. 안 하고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번만. 할 일은 거의 없어요. 이제 살면서. 근데 그래도 우리가 평균 변화율 연습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미분계수도 도함수의 정의 같이 푸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거 어떻게 구해요? 그럴 수 있을걸요.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아예 건너뛰어 버리면 나중에 조금 위험해져요. 혹시 모르기 때문에 수능이 교과 과정에 좀 더 치우쳐지면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써야 되는 문제가. 벌써 했네? 이거 조합은 미국 썼는데 네, 그럼 이따 한번 잘 봐주세요. 뭘 하라고 하는 건지. 그러니까 못하면 안 돼요. 못하면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아는 상태에서 선택을 해야지. 못하게 됐을 때는 진짜 아찔한 순간이 올 수 있어요. 이상하다. 왜 답은 이렇게 설명하지? 나는 이거 이렇게 했는데. 안 쓰고 푸는 것 같은데 응, 안 쓰고 풀지를 못하겠어서 여쭤본 것 같아요. 응. 유형 없어서. 네. 근데 한번 보면은 별게 없다는 거를 알게 돼요.
자, 볼게요. 일단 이 문제는 문제를 식을 쓰는 게 난이도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극한, 우리가 그때 마지막 했던 극한 있잖아요. 어려웠던 극한. 그거랑 구조가 비슷해요. 꼭 요거를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프는 저는 안 그렸고, 함수가 있는데, A라는 점이 이제 있고, 여기 1,2니까 여기 위에 점이네요. 그리고 동점이라는데 동점이 뭐냐면, 움직이는 점인데, 옛날 용어긴 해요. 요즘은 이렇게 동점이라고 하는 표현을 거의 안 쓰지만, 예전에 이제 동점이라는 단어가 진짜 많이 나왔었거든요. 지금 Q를 줬는데 어지간한 문제에서는 P를 많이 줘요. 어쨌든 움직이는 점이라는 소리는 이 점의 구성원 중에 보통은 거의 99% 이상의 확률로 X좌표가 변수인 상태예요. 그러니까 T가 변수란 얘기예요. 얘가 움직인다는 건 얘가 변할 수 있다라는 거고, 누가 변하냐면 X좌표가 변해요. 이때 Q가 A로 한없이 가까워진대요. 안 그래도 얘는 움직이는 점이고 얘가 움직이는데 움직이다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라는 소리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리미트 T가 1에 가까워진다는 얘기예요. T가 1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 언제 어디서나 미분을 떠나서 이런 글로 돼 있으면. 그 다음에 기울기를 구하니까 기울기를 써볼게요. AQ의 기울기는 얘랑 기울기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평균 변화리죠. FT 마이너스 F0 F0? 0이네요. 그냥 빼기 0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거 빼고 여기서 요거 빼서 이렇게 썼고, FT를 이렇게 쓰지 않고 저기 식이 있으니까 저기다가 T를 넣으면 T 세제곱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래서 인수분해가 바로 되니까 암산도 되겠죠. T제곱 플러스 T 플러스 1만 남고 리미트 T가 1로 가니까 답은 3이 돼요. 이렇게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됐나요 혹시? 그러니까 AQ의 기울기. 바로 미분법이 아니라 네. 도함수의 정의를 좀 직접 구하는. 사실은 그런 용어도 필요 없죠. 그냥 시키는 대로. 기울기가 이거잖아요. 그리고 Q가 A에 가까워진다. 그러면 T는 1에 가까워진다. 이런 것들을 다 이 줄을 보고 요걸 쓸 수 있어야 되고, 요걸 보고 요걸 쓸 수 있으면 돼요. 그리고 그냥 계산한 거예요. 0분의 0꼴로. 그러니까 미분을 아예 안 배우고도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미분하고 상관이 없는다고 해도 충분히 풀 수 있는. 이해될까요? 근데 혹시 이렇게 푸셨나요? 찬희 씨 이거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읽고 내가 아는 문제가 아니고 어려운 문제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글을 읽고 이 글이 얘기하는 걸 이렇게 식을 이렇게 쓰고 얘는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냥 계산을 할 수 있죠. 왜냐면 0분의 0꼴이니까. 0분의 0꼴 극한은 배워본 적이 있고 0분의 0꼴은 우리 인수분해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인수분해하면 t-1에 t제곱 플러스 t 플러스 1이니까 얘랑 0분의 0꼴이 되는 원이 제거되면서 이제 얘는 0분의 0꼴이 아니죠. 부정형이 아니니까 1을 대입하면 3이 됐다. 여기서 이제 미분계수로 가는 거니까 근데 이 자체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식 쓰는 것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도 나름 미분을 떠나서 중요한 문제니까. 자, 407번 해볼게요. 이제 좀 미분스러운 느낌. 407번.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이건 모양 자체가 앞에 설명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헷갈릴 수 있는 걸 일부러 질문을 드렸어요. 힌트입니다. 힌트. 했나요? 굉장히 됐나요?
자, 볼게요. 이게 훨씬 어려워요. 미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그냥 유형대로 하고 이 문제라면 이거 하고 일단 미분하고 이러는데 처음에 평균 변화율이 그래서 좀 강조를 많이 했는데요. 자, 볼게요. 이렇게 식을 주고 나서 F'2를 구하래요. 근데 F'2는 일단 이름이 뭐냐 그러면 이런 걸 우리는 미분계수라고 해요. 미분계수. F'X가 도함수고 F'E, F'E, F'7, F'100, F'√2 이런 애들은 전부 다 미분계수라고 불러요. 왜냐면 얘네들은 결과로 우리가 어떤 숫자를 쓰게 될 거거든요. 얘네들은 결과로 이제 도함수는 식이 나오고 그럼 얘가 여기 두 가지 스타일로 표현했는데 이런 게 미분계수예요 라든가 이런 게 미분계수예요 라든가 두 가지를 얘기해서 두 가지를 다시 한번 써봤어요. 만약에 F'E를 첫 번째 방식대로 쓰면 X가 2로 가고 X-2, Fx-Fe 이런 모양이면 얘가 일단 평균 변화율이죠. 어떤 점? X, Fx와 2, F2라는 두 점을 우리가 설정한 다음에 얘네들의 평균 변화율을 구한 거예요. X끼리 빼고 Y끼리 빼고 그 다음에 내가 2에서의 기울기가 궁금하니까 X라는 변수를 2로 보내버렸어요. 그러면 얘가 2에 가까워지니까 결국 이 점이 이쪽으로 한없이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이제 두 점이 마치 한 점처럼 보이게 되고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데 우리가 그걸 기호적으로 F'2라고 쓴다고 약속을 하고 이름은 미분계수로 부르기로 했어요. 또는 이렇게 쓸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점 두 개를 이렇게 설정한 거죠. 2, F2와 그다음에 2 플러스 H, F2 플러스 H 이렇게 놓게 되면 이게 어렵지만 어쨌든 처음에 언급을 했으니까 그리고 익숙해져야 돼요. 이렇게 되면 x의 변화량 여기서 이걸 빼면 h가 되고 이 함수 값에서 이 함수 뺀 걸 위에다 놓으면 이게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그러니까 저쪽에 있는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 돼서 변화율을 만들어줬는데 어쨌든 곡선이니까 얘가 이름이 평균 변화율 여기까지는 평균 변화율이에요 이름이 그리고 리미트 h 0으로 보내면 그러니까 얘네들의 차이를 x의 변화량을 0으로 보내버리면 얘가 일로 가겠죠 결국 얘는 2에서의 순간적인 기울기, 순간 변화율 또는 미분 계수라고 기호적으로 이렇게 쓴다고 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말고도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점을 우리가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다 달라지겠죠. 점을 기상천외하게 잡을 수 있어요. 잡고 나서 결국은 극한을 보내서 어느 한쪽으로 보내면 평균 변화율인 게 0분의 0꼴이 되면 하여튼 어느 한쪽에서 어디선가에 순간적인 기울기가 되니까 우리가 F'하고 그 지역에 X를 써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볼게요. 이 친구를 보면 얘가 뭐가 있냐면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이렇게 생긴 게 앞으로 살면서 이렇게 생긴 거 살면서는 아니고 공부가 끝날 때까지는 함수값의 차이가 눈에 보이면 뭘 하고 싶어야 되느냐 이 밑에다가 변화율 이게 지금 함수 빼기 함수값인데 함수값은 y값이고 우리가 함수의 결과물을 y값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함수가 f가 들어가 있는 이 결과물을 y의 변화량이라고 친다면 밑에 분모에다가 이걸 깔고 싶어야 돼요. 이 안에 x가 뭐 들어간지 써있죠. x 플러스 여기는 x죠. 그래서 여기서 이걸 빼면 얼마가 되냐면 2가 돼요. 이게 제가 제대로 썼나요? 제대로 안 썼군요. 여기가 2군요. 다시요. 여기가 2고 다시 여기서 이거 빼면 얼마가 되냐면 x가 돼요. 요거 이해될까요? x를 밑에다 깔아주면 fx 플러스 2에서 f2를 빼면 x가 남죠. 다시 요 가로 안에 있는 것만 왜냐면 가로 안에가 x값이잖아요. 그래서 밑에다 제가 뭘 쓴 거냐면 x의 변화량을 쓴 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주면 등호가 있으니까 똑같이 같이 나눠줄게요. 이렇게 x로 그러면 식은 유지가 됐고 그럼 이쪽에 이것은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를 수 있죠? 제가 일부러 함수값 두 개 빼기에 안에 들어있는 x값이 눈에 보이니까 두 개 뺀 걸 밑에다 붙였어요. 그럼 얘는 이제 이름이 뭐죠? 맞아요. 평균 변화율이 됐어요. 함수값 빼기 있으면 그냥 밑에다가 그 안에 있는 값 두 개를 혹시 변수라면 빼기를 붙여버리면 이게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 돼서 평균 변화율이 된다고요. 이 모양을 서로 만들어주는 거죠. 양쪽 x로 나눠서. 그럼 제가 얘를 이제 리미트 x를 뭘로 보내면 되느냐를 고민해 봐야 돼요. 일단 첫 번째 힌트 0분의 0꼴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x가 0으로 가야 돼요. 두 번째 x가 0으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얘가 2에 가까워지죠. 그러니까 맞네. 2에서의 순간적인 기울기 그래서 이 값이 f'2가 돼요. 즉 여기도 똑같이 리미트 x를 0으로 보내주면 x분의 x 세제곱 더하기 6x 제곱 더하기 14x가 돼요. 근데 0분의 0꼴이니까 x가 하나 나눠지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14가 되고 이제 0분의 0꼴이 아니죠. 방금 전에 0분의 0꼴이었어요. 약분되니까 0분의 0꼴이 아니게 됐고 이제 0으로 보내면 답은 14가 돼요.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되나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얘기를 제가 엄청 길게 했는데 왜 길게 했냐면 중요해서 시간이 지나면 또
간과하게 되고 뭐 중요도가 떨어지게 돼요. 왜냐면 당장 눈앞에 안 나오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근데 이런 체계는 꼭 알고는 있어야, 여기 보면 노멀이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거 너무 어려운데 이 생각이 들 수도 있고, 합성 미분법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미분해서 이 넣고 싶을 건데 나중에 그렇게 해도 돼요.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근데 이거는 모르면 안 돼. 이 용어들을 모르면 안 된다고요. 함수값 두 개가 빼기가 있다, 나눠준다. 409는 제가 봤을 때 어려운 게 아닌데 막상 수업을 해보면 항상 질문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409번 해볼게요. 지금 여기 평균 변화율 쪽 미분계수 개념하는 쪽만 오래 걸리고 뒤에는 빨리빨리 갈 거예요. 그냥 숙제로 다 넘길 거예요. 근데 초반에만 조금 느려도 중요하니까 409번 풀어봅시다. 이게 어려워요. 어렵죠. 처음이 원래 어려워요, 항상. 조금 지나면 아주 아주 쉬워져서 처음에를 그래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수투를 또 처음 개념부터 또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을 넘어 그냥 미분하는 것만 배워도 되는데, 또 하기가 또 이렇게 공부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블로그 같은데 지금 어느 학교들 기출 같은 거 풀고 밑에 풀이를 각자 쓰고 있는데, 제일 많이 쓰는 용어가 뭐냐면 시키는 대로 천천히 차근차근, 글자가 써 있는 대로. 뭘 이렇게 고민을 막 하는 것도 눈에 뭘 보여줘야지 뇌가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눈에게 보여주게 펜을 이용해서 그 글씨를 써야 돼요. 여기서 시키는 대로. 두 점의 거리가 이거래요. 거리 구하는 공식 쓸 수 있어요? 했어요. 썼어요? 좋아요. 자, 봐볼게요. 얘랑 거리가 이거니까 거리 구하는 공식은 x의 변화량의 차이의 제곱, x의 차이에 fa 플러스 a랑 fe의 차이의 제곱의 루트예요. 그게 이건데 루트니까 양쪽을 제곱해서 a제곱 마이너스 4의
제곱 이렇게 써볼게요. 이게 식이에요. 그리고 우리한테 구하라는 게 F'인데 F'는 여기 아까 썼다가 지웠는데 몇 가지 쓸 수 있는데 여기서는 뭐가 보이냐면 얘가 보여요. 요거 이용하면 F'E를 구할 수 있겠다. 그럼 F'E는 이름이 미분계수인데 일단 계획은 이렇게 짤게요. A를 2로 가고 A-2분의 FA 마이너스 FE. 왜 이렇게 계획을 짰냐면 일단 첫 번째 F'E는 미분계수인데 미분계수는 일단 그 리미트 붙기 전에 여기가 평균 변화율이어야 돼. 평균 변화율. 평균 변화율. 근데 여기 보니까 F 빼기 F가 있죠. 함수값에서 함수값 뺀 게 있으니까 다른 데는 없고 딱 여기만 있어요. 그래서 얘를 보고 우리가 이거 밑에 이거 A-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제곱이 있으니까 A-의 제곱을 나눠주면 여기도 똑같이 A-의 제곱을 나눠주고 여기도 똑같이 A-의 제곱을 나눠주면 우리가 원하는 형태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A-2의 F, A-FE의 일부러 제곱해서 같이 이렇게 쓴 거죠. 제곱이 됐고 얘는 이게 합차 A-2의 제곱 A 플러스 2의 제곱이 되겠죠. 안에 있는 게 이렇게 두 개고 제곱 따로따로 써주면 얘랑 약분이 돼서 얘는 A 플러스 2의 제곱. 얘는 1이니까 약분 넘어가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원하는 건 뭐냐면 뭐 제곱을 다시 루트를 씌워줘도 좋고 일단은 F'E가 필요하니까 이 상태에서라도 우리가 리미트 A를 2로 보내볼게요. 그럼 요 안의 값이 뭐가 되냐면 일단 이 안의 값은 현재 이름은 평균 변화예요. 그리고 A가 2로 가면서 이 값은 뭐가 되냐면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F'E가 되죠. 제곱이 되겠네요. 그럼 이건 2로 보내면 2는 4의 제곱에서 1 빼니까 3이 됐어요. F'E를 제곱했을 때 3이니까 F'E는 뿔마 3이어야 되는데 루트 3이어야 되는데 그래프상 오른쪽에 있어서 맞나요? A가 2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응? 뭐 잘못했나? 뭐를 잘못했을까요? 2 넣으면 2 넣으면 4죠. 4의 제곱이니까 16 빼기 1이니까 15가 됩니다. 그래서 루트 15가 답이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대로 식을 쓰고 나서 계속 뭘 찾아다녀야 되냐? F끼리의 차이가 있으면 그 밑에 그 안에 써있는 X값. 이 함수값은 X에 뭘 넣어서 나온 함수값인지 보통 써있거든요. 그럼 그것을 밑에다가 나누기를 해주고 걔만 나눌 수 없으니까 전체 식을 나눠버리고 그 다음 해야 될 건 어떤 변수를 극한을 보내서 우리는 0분의 0꼴을 만들 거예요. 그 모양을 이렇게 찾아다니면 돼요. 계속 천천히 차근차근 시키는 대로.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하려면 뭐가 중요한지 알아야 되고 뭐를 해야 되는지 방향성이 있어야 돼요. 항상 평균 변화율을 찾아다녀야 돼요. 켜져 있네. 그래서 이런 거 연습하기 좋으니까 지금 전부 뭐냐면 문제는 어려운 게 맞지만 뭐 하고 있냐면 연습하고 있어요. 평균 변화율 미분계수에 대한 처음에 기본적인 개념들을 연습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좀 쉽다기보다는 개념적이고 이러진 않아서 아마 이런 얘기는 아마 오늘 끝날 때까지 이제 여기가 초반이고 자, 앞에 보면 410번을 볼게요. 410번.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 미분계수와 평균 변화율의 그래프 관계라고 되어 있는데 기하적 의미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돼요.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물어보는 건 F'A랑 F'B랑 그다음에 이것이 누가 크냐를 물어봐요. 보기를 보면 그 셋 중에 누가 큰지를 이렇게 쫙 정리해놨어요. 이름이 있는데 얘는 이름이 뭐냐면 미분계수. 얘도 미분계수. 하지만 여기는 A라는 곳에서 여기는 B라는 곳에서 얘는 이름이 평균 변화율이에요. 그럼 각자 써보면 F'A는 A라는 곳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임의적으로 본인이 그리면 되는 거예요. B라는 거는 여기서 B라는 곳에서 접선의 기울기. 그 다음에 얘는 평균 변화율. 그러면 두 점의 기울기. 이렇게 되죠. 그럼 크기 순서는 얘가 제일 가파르고 1등, 얘가 그 다음 2등, 얘는 완전히 음수죠. 3번 이렇게 돼서 순위는 1등, 2등, 3등이 돼요. 이런 거 우리가 기하적 의미라고 하고 어려운 내용은 일단 아니에요. 그 다음에 405번에 보면 요거가 나오는데 요거를 알 수 있어야 돼. A분의 FA. 네, 415번. 415번에 보면
문제를 풀 건 아니고 이런 기호가 나와서 이게 뭔지를 말씀드릴게요. 이게 뭔지는 수학 2 전에도 이미 알고 있어야 돼요. 1학년 때도 나오는 내용이고 이게 뭐냐 그러면 이거는 0,0과 a, fa의 기울기죠. 다른 말로 하면 뭐 평균 변열이 될 수도 있고. 이거 이해될까요? 찬희 씨 혹시 이거 이해될까요? a분의 fa는 0,0과 fa의 기울기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 많이 나오는데 a-1의 fa다. 그러면 얘가 뭐냐라고 생각해보면 얘를 우리가 0, 아니 그냥 1,0과 a, fa의 기울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유연하게. 물론 이거 꼭 이게 아니라 다르게 해서 표현할 수 있지만 그래프 모양을 보면서 문제에 따라서 적절하게 본인이 의미적으로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우리가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이게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b 나누기 a라는 연산, 나누기 연산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두 번째는 a와 b의 비율이거든요. 누가 위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비율을. A 대 B인 것처럼 이게 B 대 A 또는 A 대 B라고 보는데 특히 여기서 조금만 더 확장하면 얘가 뭐냐면 기울기가 돼요. 얘가. 무슨 기울기냐 그러면 0,0과 A, B의 두 점의 기울기.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근데 기울기가 왜 나오냐? 기울기는 변화율이고 변화율이 분수고 분수는 비율이니까 변화율이니까 그래서 이거랑 연결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풀면 되고 이제 420번 풀어볼게요. 420번. 여기서부터 좀 아는 내용들이니까 420번 풀어봅시다. 됐어요. 오, 다들 정확하게 하시네. 누가 한다는 말이에요? 다들. 안 정확하면 답이 안 나와요. 음. 자, 한번 봐볼게요. 그래도 이렇게 시도를 하셔서 그래도 참 다행이에요. 그래도 잘 배우셨는데 일단은 요거를 우리가 따로따로 요 두 개인데 일단 우리가 미분계수에 처음 배웠을 때 어떻게 배웠냐면 이런 스타일 아니면 이런 스타일 배웠는데 지금 요거랑 비슷한데
여기 보면 h가 하나 있고 변수가 있고 이쪽은 그냥 깨끗하게 fa죠. 여기도 똑같이 얘네들끼리 빼는 거 말고 이 뒤에다가 우리가 F4, 그러니까 A에 해당하는 4에 해당하는 F4를 붙여주고 여기도 똑같이 F4를 붙여줄 수 있어요. 중간에 마이너스가 된다면. 왜냐면 이 친구, 뒤에 친구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극한을 만드는 거는 뭐 여기저기서 많이 하죠. 이렇게 했고 그럼 이제 얘를 미분계수처럼 생각을 하고 싶은데 아직 아니에요. 왜냐면 얘가 아직 평균 변화율이 아니니까. 여기서 요걸 빼면 얼마냐면 2h죠. 여기 3h라고 돼 있으니까 3을 옆으로 잠깐 치우고 앞에다 치울게요. 그 다음에 얘한테 필요한 2h를 여기다 2를 붙여줄 거예요. 그럼 얘는 원래 없던 거니까 여기다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원래 3 써있었는데 3은 옆으로 치워주고 2h 여기서 이거 빼면 2h니까 밑에 2h를 붙여주고 대신 2는 원래 없던 거니까 2를 써서 이렇게 약분되면 다시 원상복귀가 돼요. 지금 무슨 작업을 한 거냐면 위에 x의 변화량에 위를 보고 x의 변화량을 밑으로 맞춰줬어요. 함수가 f에서 f 뺐으니까 이건 y의 변화량, 이건 x의 변화량 그리고 둘을 딱 페어링을 해줬으니까 얘는 이제 이름이 평균 변화율이 됐어요. 그리고 h가 0으로 가면 이 친구는 여기가 4에 가까워지고 여기도 4니까 결국 얘는 3분의 1은 그대로 있는 채로 4에서의 미분계수가 돼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자 여기서 이걸 빼면 4 마이너스 5h에서 4를 빼면 마이너스 5h가 x의 변화량이죠. 그래서 그걸 여기다가 맞춰주고 싶어요. 그럼 3은 잠깐 뒤로 뺄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5로 이걸 똑같이 맞춰주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5를 써주면 왜냐면 없던 거니까 여기 공짜로 쓸 수는 없으니까 그럼 얘는 이제 뭐가 되냐면 이름이 평균 변화율이 됐어요. 왜냐면 x의 변화량 여기 x에 4 마이너스 5h를 넣은 함수값이고 여기는 4를 넣은 함수값인데 2를 뺐으니까 마이너스 5h가 x의 변화량 이게 x의 변화량 이게 y의 변화량 x의 변화량 y의 변화량은 평균 변화율. 근데 그 상태에서 리미트 h가 0으로 가면 얘가 어디에 가까워지면 4에 가까워지죠. 때문에 여기는 4고 그래서 이 부분은 4에 대한 미분계수 4의 미분계수가 된다. 대신 여기 마이너스 있고 마이너스 3분의 5였으니까 더하기 3분의 5가 돼요. 그래서 답은 3분의 7 F'4가 되고 F'4는 저기 3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답은 7이 돼요. 이렇게 푸셨죠? 이렇게 풀면 아주 잘 푼 거예요. 근데 다른 방식으로 한번 보여드리고 다음 방식으로 풀 건데 이거를 다른 방식으로 풀 수 있어요. 어떻게 풀 수 있냐 여기 볼게요. 여기랑 여기랑 얼마 차이 나냐면 몇 h 차이 나냐면 7h 차이 나죠. 그래서 F4 더하기 2H 빼기 F4 마이너스 5H를 밑에다가 여기서 요거 뺀 7H를 밑에다 쓸 거예요. 원래 3H였는데 그럼 3H는 잠깐 옆으로 미루고 내가 공짜로 쓴 7H를 여기다 쓰면 돼요. 지워지면 3분의 4가 되고 얘가 문제인데 얘는 평균 변화율 2예요 일단. 왜냐면 두 점 여기 콤마 F 여기 콤마 F에 두 개의 차이를 밑에다 맞췄잖아요. 그럼 평균 변화에서 리미트 h를 0으로 보내면 F'4가 돼요. 이해될까요? 근데 이게 위험하다고 알고 있죠? 이거 뭔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 이거를 쓰려면 이게 맞으려면 어떤 조건이 선행돼야 돼? 근데 맞을 수 있어요, 항상. 맞을 수 있는데 조건만 하나 있으면 돼요. 어떤 조건이냐면 미분 가능하다는 말이 있으면 돼요. 미분 가능하면 이런 식으로 풀어도 계산이 완전히 똑같아요. 미분만 가능하면. 뾰족하거나 거기서 뭐 절대값이 붙어 있거나 이렇게 되지만 않으면 미분 가능하다는 말이 있으면 즉 다항함수라고 하면 이렇게 풀어도 전혀 3분의 7 있어야겠죠. 3분의 7 계산상의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펼쳐서 계산하는 게 단순하게 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 대신 꼭 뭘 확인해야 되냐면 미분 가능하다는 걸 확인하면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미분이 가능하다는 말이 없는데 이렇게 하면 엄청나게 많은 곳에서 틀릴 거예요. 꽤 난이도가 일정 수준도가 높아지면 이렇게 풀면 절대 안 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알고는 있어야 돼요. 우리 연습할 때는 이렇게 해설에는 전부 이렇게 써 있어요. 모든 어떤 문제집을 봐도 이렇게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결국 미분 가능할 때는 x의 변화량과 y의 변화량을 맞춰놓고 극한을 보내도 값은 가능하다. 다항함수라든가 미분 가능한 함수면 23번 해볼게요. 423번.
네. 저는 네. 이렇게 있으면 응. 앞에서 빼줘도가 응. 뒤에서 빼줘도 네. 플러스가 돼서 괜찮았는데 네. 네. 두 개가 달라요. 어, 아닌데? 네? 여기도 F1을 뺄 거고 여기도 F1을 뺄 거잖아요. F1이요? 네, F1을 빼죠. 여기 보면 A에서 A를 뺐잖아요. 변수 말고. 그걸- 왜 못하지? 네, 한번 볼게요. 여기선 이걸 할 수 있는지를 여쭤보려고 했던 건데 치환할 거예요. 무한대 이런 거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는 형태로 바꿔주기 위해서 x가 무한대로 간다. 그런데 때마침 x가 역수가 있죠. 그래서 x분의 1을 치환할 건데 치환할 때 일부러 h라고 해볼게요. h. t로 해도 되는데 아니 뭐 뭘로 해도 상관없죠. 치환이라는 건 h로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x는 뭐가 되냐면 h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역수. 그래서 제가 이걸 뭐라고 쓸 거냐. 리미트 항상 치환하면 극한에서 치환하면 우리가 뭐 최대 최소 문제 할 땐 치환하면 치환한 것에 범위를 써야겠지만 극한에서는 치환하면 이제 h가 뭐가 되는지를 꼭 써줘야 돼요. 그럼 x가 얘가 무한대가 되면 h는 뭐가 되죠? 0이에요. 아마 쓸 때 0 플러스 우리는 수능이니까 서술형 쓰진 않겠지만 0 플러스라고 나올 때가 있어요. 문제 보면 아마 이 반대로 갈 때는 무조건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뭐 0이라고 써도 쓰고 원래는 0 플러스가 맞긴 맞지만 x를 이렇게 쓸게요. 멋있게 h분의 1 요 옆에 쪼잔하게 h를 이렇게 안 쓰고 멋있게 이렇게 h분의 1 그 다음에 이제 f 가로 1 더하기 자 x분의 1이 h니까 2h 여기 f1 마이너스 x분의 1이 h니까 3h 이렇게 돼요. 바꿔놓고 보니까 앞에서 풀었던 문제랑 똑같아졌죠. 그리고 빠르게 하기 위해서 얼마 차이 나냐면 3 차이 나고 왜냐면 이게 1에서 미분계수가 6이라는 얘기는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참고로 미분계수를 숫자로 쓸 수 있다는 얘기는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고 미분 가능은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미분 가능하니까 빼면 5h 차이 나니까 내가 여기다 5 써주고 여기다가 5 써주면 얘는 평균 변화율 극한 보내면 f'1이라는 곳에서의 순간적인 기울기다. 미분 가능가 같다고 생각하고 여기다가 5로 곱해서 답은 30이 돼요. 이 치환하는 거 꼭 할 수 있어야 돼요. 나중에 또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431번은 하실 수 있겠지만 처음에 이런 계산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어서 풀어볼게요. 441번 볼게요. 431 죄송해요. 431 431 하고 그냥 칠판을 볼게요. 이건 풀 건 아니어서 그냥 풀어드리고 말 거라. 자 이렇게 생겨보았는데 이상하게 생겼죠. 이상하게 생겼는데 야 이게 평균 변화율 절대 안 되고 일단 뭐가 문제냐 여기 x가 있는데 여기도 변수에 x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이런 거 할 때는 항상 원하는 대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여기에 fx 제곱 마이너스 1이 있는데 여기서 뭘 뺄 거냐면 빼기 f1을 써주고 더하기 f1을 해줘서 넣었다 뺐다 그러니까 얘가 필요해서 쓴 거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를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뜯어서 보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에 fx 제곱 마이너스 f1이고 f1? 이렇게 f1이고 요거는 뒤에다 빼면 이게 x-1인데 요걸 f1로 묶어버리면 f1로 묶어서 쓰면 x-1분의 1-x가 돼서 이게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f1이라고 쓸 거고 이거 이해될까요? 이해되나요? 얘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데 여기 지금 제곱이 있죠. 어쨌든 얘는 평균 변화율이 아직은 아니에요. 맞춰줘야 되니까 얘를 x제곱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f제곱 마이너스 f1이니까 맞춰주기 위해서 여기에 원래 있던 친구 x 마이너스를 옆으로 잠깐 밀어넣고 여기다가 x제곱 마이너스 1을 쓰고 싶어야 돼요. 똑같이 맞춰주는 거죠. 얘는 원래 없던 거니까 여기다가 같이 이렇게 써주면 돼요. 얘는 드디어 평균 변열이 됐고 x가 1로 가면서 f'1이 됐어요. 얘는 암산이 가능하죠. x 플러스 1이 이제 합차니까 1로 보내면 2에 가까워져요. 답은 f'1의 2배 한 거에 1을 빼주면 돼요. 여기 다 있으니까 계산하면 돼요. 이렇게 천천히 차근차근 해보면서 안 되면 해설을 보면서 하면 되고 당연히 이제 좀 이따가 뭘 배우고 나면 이걸 따르게 풀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게 무슨 얍삽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교과 과정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따가 또 보여드릴게요. 어떤 형태가 나오든 다르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역시 이것도 언급만 하고 넘어갈 건데 너무 쉬운 거라 언급하고 한 문제만 좀 풀게요. 그리고 아마 슬슬 쉬는 시간을 할 것 같은데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가 네?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냥 네, 그냥 아무거나 쓰시는 거. 지금 네. 마이너스 3은 5다. 이런 구조의 식이 나오면 우리가 두 가지를 바로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F는 얼마? F는 3이 네, 3이고 F'2는 얼마? 분위기상 5가 돼요. 이렇게 바로바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 일단 얘는 첫 번째는 2로 가면 분모가 0에 가까워지는데 5라는 거는 여기도 분자도 0이 돼야겠죠? 그럼 제가 여기를 2로 가깝게 보냈을 때 3이 되니까 참고로 미분 가능하거나 다항함수일 때라고 할게요. 그래서 F2가 3이 돼야지 여기가 0이 되겠죠. 두 번째는 얘는 어떻게 쓸 거냐? F2가 3이면 3이 F2라고도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3을 제가 F2라고 바꿔보면 모양이 너무 예뻐져요. XX 평균 배다율 미분계수. 그래서 미분계수는 5가 된다.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해볼 것은 지금 안 나오네요. 좀 이따 할게요. 자, 이제 86페이지 유형 9 볼게요. 유형 9. 유형 9. 유형 9도 아주 특정 유형인데 특정 유형 뭐 수능에서 나온다 안 나온다 하기 좀 그렇지만 특정 유형입니다. 448번을 볼게요. 448. 오히려 448이 쉽고 뒤에 앞에 문제가 어려울 수도 있어서 일단 이것부터 풀어볼게요. fx 플러스 fy 제가 풀어드릴 거예요. 2xy 마이너스 3 이랬을 때 f 프라임 2는 1이다. f 프라임 5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안 쓴 말인데 임의의 xy에 대해서 성립한다. 그러니까 xy에다 아무거나 넣어도 성립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합이 있고 여기 따로따로 있을 때 보통 저 변수가 x랑 y가 있고 저렇게 합이 있을 때는 여기다 보통 우리가 뭘 집어넣냐 그러면 아무거나 넣어도 된다 그랬으니까 x에다 0 넣고 y에다 0을 넣어볼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최소 f0을 알 수가 있게 돼요. 모를 때도 있지만 대부분 알 수 있게 돼요. 왜냐면 내가 0하고 0을 넣으면 여기가 0 더하기 0이니까 0이 되죠. 그래서 F0으로 여기 있는 모든 F 안에 들어있는 값을 0으로 만들 수 있어서 이렇게 만들어요. 즉, 이 유형을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저는 수업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뭐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지만 이게 공부가 된 거예요. 보자마자 일단 0하고 0을 넣어서 F0을 구하는 거예요. 00을 넣으면 여기가 F0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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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니까 0이고 마이너스 3이 돼요. 그래서 하나 지워지고 이게 넘어가니까 F0은 3이라는 소중한 정보를 알게 돼요. 소중합니다. 참고로 이 유형은 여기뿐만 아니라 적분에서도 똑같이 나와요. 이 유형은 적분에서도 똑같이 나오는 유형이고 적분하고 미분 쪽에서 동시에 할 수 있는 풀이로 보여드릴 거예요. 동시에 할 수 있는 풀이. 근데 여기가 결정적인 역할이에요. 적분 때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F'2가 1이라는데 이제 무슨 짓을 할 거냐면 이걸 써볼게요. 얘의 이름은 도함수. 그래서 우리가 오랜만에 저희 강조만 해놓고 안 썼던 도함수의 정의를 써볼 거예요. h분의 fx 플러스 h 빼기 fx 쓰고 나서 요 부분을 이걸 이용해서 쭉 나열해 볼 거예요. x 플러스 h니까 제가 y에다가 h를 써서 다시 쓰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얘를 요걸로 바꾸는 거예요. 4개. fx 더하기 fh 더하기 2xh 빼기 3 그리고 빼기 fx니까 빼기 fx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근데 빼기 fx를 쓰면 맨 앞에 fx가 있으니까 서로 이렇게 지워져요. 아니면 얘를 넘겨서 할 수도 있지만 일단 이렇게 해볼게요. 지워졌어요. 그러면 남는 게 뭐냐? 그럼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일부러 요것만 따로 뺄 거예요. 약분하니까 2x네요. 2x니까 리미트 앞으로 나갈게요. 다시
얘를 제가 동그라미 치고 나서 이 부분에 h가 0으로 가면 0분의 0 꼴이니까 h가 약분되니까 일단 2x가 되고 리미트 왜 h 바깥으로 빼버렸냐면 h가 0으로 가서 약분되면 이제 2x는 h랑 관계가 없어서 앞에다 써버렸어요. 그 밑에는 h분의 이제 남아있는 두 개 f h 빼기 3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길 보면 0으로 가는데 0분의 0 꼴임을 알 수 있는 게 3이 뭐라고 써있냐면 여기 F0이라고 써있죠. 그래서 제가 3을 F0이라고 바꿔주고 여기 빼기 0 써도 되죠. 그러면 모양이 완벽하게 평균 변화율이 됐고 H0으로 가니까 이 값은 2x 더하기 F'0이 돼요. 얘가 F'0, 2x. 여기까지 쓰고 나서 어딜 봐야 되냐? 맨 앞을 보는 거지, 맨 앞에. 아, 도함수가 이거구나 라는 결론으로 가게 돼요. 왜 적분에서도 똑같이 나오냐? 이래서 이거 갖다 이제 적분하면 원래 함수가 되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써보면 f'x는 저 끝에 2x 플러스 f'0인데 이때 간과하지 않아야 되는 게 얘는 이름이 함수고 얘는 미분계수에서 숫자예요. 얘를 우리가 k라고 써도 무방해요. 뭐 a라고 써도 무방하고 문자인 거죠. 여기서 힌트가 f'2가 1이니까 제가 여기다 2를 넣으면 1은 여기다가 2 넣으면 2가 되고 그럼 이 부분이 마이너스 1이 돼요. 즉 f'0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구한 다음 도함수가 완성됐으니까 이제 5를 넣으면 되겠죠. 5를 넣어서 9가 돼요. 이렇게 풀 거예요. 왜 이렇게 도함수를 미분계수를 풀 수 있어요, 당연히. 근데 왜 도함수를 풀었느냐? 적분 때 이제 이렇게까지 구한 다음에 fx는 적분하면 되고 적분은 요거 거꾸로 하니까 x제곱 거꾸로 하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c 생기는 거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네. c가 생기고 이 c에 대한 힌트가 어디냐면 여기 소중한 힌트 0 넣어서 3이니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여기저기서 하니까 문제를 보자마자 00을 대입한다는 꼭 알고 있어야 돼요. 54분 10분 쉬고 5분에 10시 5분에 다시 시작할게요.